안녕하세요. 나른말씀 국어학원 김도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수업에 이어서 낯선 시, 정서 중심의 낯선 시를 접근하는 방법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그 이론적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배웠고, 오늘은 실제 작품에 이제 적용해서 수업을 좀 진행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작품을 볼 때 작가와 제목을 확인하자라고 했습니다. 윤동주님 작가를 봤더니 여러분들 뭐 대중적으로 수험생이나 학생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작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목 병원을 우리가 좀 볼 텐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뭔가 좀 어떤 작품이나 시어를 해석하고 접근할 때 너무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진행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병원하면 여러분들 물론 잘 알고 계십니다. 병을 치유하는 공간이다 라는 거 이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쓱 보고 이제 넘어가는데, 병원하면 또 우린 두 가지를 또 이렇게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하나는 아픔을 치유하는 공간이다. 상식적인 견해죠. 그랬을 때 두 번째, 그러니까 시적 화자의 아픔인지 아니면 시적 화자가 그리고 있는 어떤 특정한 대상의 아픔인지, 그 다음에 그 아픔의 원인은 무엇인지, 이런 걸 또 생각하면서 그거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시에서 찾으려고 할 때 온전한 어떤 독해의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내용으로 가도록 하죠. 자, 갑시다. 자, 그럼 이제 이 전반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또 뭐를 엿볼 수 있냐면, 언제 시간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보시면 이 시간이 그 일광욕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낮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나비 한 마리도 찾아오지 한 마리도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죠, 여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나비가 나는 계절은 봄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어디서는 뭐 당연히 병원이 되는 거죠. 공간이 되는데, 이 병원이고 그 다음에 이 병원의 뒤뜰에 있네요. 뜰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누가는, 지금 시적 화자는 이제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젊은 여자, 이 여자가 바로 누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인 상황이 됩니다. 이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 지금 뒷뜰에서 뭘 하고 있냐면 일광욕을 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일광욕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여자의 어떤 신분이나 처지를 엿볼 수 있는 게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병원에서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환자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 꼭 확인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광욕을 하고 있는 이유, 왜 일광욕을 할까? 그것은 바로 치유에 대한 어떤 햇볕 바라기, 치유의 하나의 뭐 단계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 여인은 지금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비 한 마리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의 정서는 우리가 무엇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렇죠.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의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인은 여러 가지를 상징적이고 은유적으로 감춘다고 했는데, 이렇게 감추는 어떤 시적 화자 시인이 어떤 정서를 툭 던졌을 때는 그것이 바로 시적 화자나 시적 화자가 그리려고 하는 대상의 심리일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살구나무가 슬프지도 않지만 아마 저 슬프지도라는 말을 통해서 슬픔의 정서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 슬픔의 정서는 여인의 어떤 정서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인은 외로움과 슬픔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1년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정서가 나오거나 정서 관련어가 나오면 그것은 화자의 정서이거나 아니면 화자가 그리려고 하는 대상의 정서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또 상황을 통해서 정서를 파악해 볼 수 있다. 나비도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걸 통해서 여인은 지금 외로움의 정서구나 라는 걸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이곳은 이제 공간, 바로 병원이 되겠고요.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또 인물이 등장하네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을 내서는 안 된다. 가 나왔을 때 이제 공간이죠. 어디서가 공간인데 병원이겠죠. 나도 이제 아파서 병원에 이제 찾아온 거고요. 누가 하는 인물이 두 번 나도 나오고, 근데 이 나가 어떤 젊은이네요. 젊은이가 돼. 윤동주의 분신이 되겠죠. 그리고 늙은 의사, 어떤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구체적인 상황은 뭐냐? 이제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진찰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진찰을 받고 있는데 나는 분명히 병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의사 선생님은 나를 이렇게 진료를 하시고 병이 없다라고 해요. 어떤 괴리감이 나타나네요. 무엇인가 병이 있어. 그렇다면 그것은 아마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일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그 마음의 병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화자의 어떤 정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지나친 피로감, 어떤 시련, 그 다음에 지나친 피로감, 그 다음에 어떤 원망일 수도 있고요. 이 화가 화자의 정서다. 그랬을 때 바로 이런 것들이 화자의 눈에 보이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마음의 병과 관련해서 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그 왜에 대한 어떤 그 질문에 대한 답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화자는, 의사는 병이 없다고 하는데 왜 화자는 아플까? 왜 이렇게 피로감을 느낄까? 왜 화가 날까? 왜일까? 이런 어떤 능동적인 질문이 독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동주의 대리인, 이 시적 화자가 느끼는 어떤 화와 마음의 시련과 피로감은 식민지라고 하는 조선의 어떤 현실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작가에 대한 전기적인 삶에 대한 배경 지식인 거죠. 자,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자나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상황이 등장했죠, 하나에. 그래서 화단에서 공간, 금자나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안으로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이 금자나는 꽃이지 않습니까? 꽃을 꺾어서 품고 가는 거야. 그러면 이 꽃은 우리가 추상화하면 이 꽃은 또 아름다움을 또 표상하죠. 그러면 그 여인이 이 꽃을 따가지고 가져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꽃처럼 자기도 아름다워지고 싶은 어떤 소망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는 아까 우리 전반부에서 여인을 찾아오는 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나비도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인은 외로운 상황이야. 그래서 이런 외로운 상황에서 꽃을 통해서 좀 위안을 얻고 싶은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리고 이제 여인은 돌아갔어요. 다음 갑시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여자의 건강과 나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태도가 되는 거죠. 대응 방식. 병의 회복. 어떤 회복의 소망인 거죠. 자기만이 아니라 저 아픈 여인도, 어디가 아픈지 가슴앓이 하고 있는 저 여인의 아픔도 치유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소망의 태도를 보이면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같은 경우는 어떤 식민지 조선인으로서의 어떤 연대의식의 표출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내용을 좀 제가 대표적 개인이라고 하는 문학적 용어를 바탕으로 설명하면서 오늘 수업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대표적 개인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표적 개인이란, 한 개인은 그 개성적인 어떤 개별성의 모습도 가지고 있지만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어떤 집단 또는 사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 윤동주님이나 아니면 윤동주님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적 화자가 개인적인 어떤 모습의 어떤 마음 상태, 심리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것이 한 개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의 대표성을 띄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당시 일제강점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조선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어떤 시대 현실로 인해서 마음의 병과 아픔과 화와 시련과 그 다음에 피로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즉 대표성을 띈 개인이 시적 화자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지난 수업에 이어서 낯선 시, 정서 중심의 낯선 시를 접근하는 방법 이론을 배웠고 그것을 윤동주의 병원에 적용해 봤습니다.